지금부터 함수 대단원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 집합 X에 원소 AB가 있는데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의 두 함수가 또 같은 함수라고 하고 있죠. 이렇게 서로 같은 함수가 성립하려면은 일단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하는데, 일단 이 문제 첫 조건에서 정의역과 공역이 같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각각의 함수값만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GA와 FA가 같아야 할 거고, 그리고 FB와 GB의 값도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풀어보시면 결국 이거는 2차 방정식 하나가 나올 것 같은데, A제곱 빼기 3은 2A 더하기 5가 되므로 풀어보시면요, A제곱 빼기 2A 빼기 8은 0입니다. 따라서 지금 A 값은 어떻게 되냐면,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4와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요. 이게 A가 4이면 그렇다면 B가 마이너스 2란 뜻이고, A가 마이너스 2면은 B가 4란 뜻이 됩니다. 따라서 뭐가 됐든 이렇게 A, B의 값은 8, 마이너스 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곱하는 거니까 결과는 결국 같아지겠죠. 자, 2번 1대1 대응인 것은 무엇인가요? 1대1 대응이려면 우선 일단 함수 중에서 1대1 함수이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만족해야 하는데, 일단 여기 보시면 함수가 아닌 게 몇 개 하나 보이죠. 4번 같은 건 함수가 아니죠. 이 하나의 x값에 대해서 두 개의 y값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함수가 아닙니다. 또 여기 2번 이런 것도 하나의 y값에 대해서 지금 여기 2라고 해볼까요? 두 개의 x값이 있죠. 이런 건 우리 1대1 함수가 아니라 했습니다. 1번도 마찬가지 상수함수죠. 이런 것도 하나의 y값에 대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x들이 있죠. 그래서 2번, 1번 아니고 5번도 마찬가지, 이 끝부분이 지금 전부 다 여러 x값에 대해 하나의 함수 y값만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주어진 함수들의 이런 합성 관계가 성립할 때 A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직접 한번 넣어 보셔야 합니다. 즉 F 안에 GX를 넣은 것과 G 안에 FX를 넣은 게 이 식이 같아진다는 의미이므로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요, 이 X 안에 G를 넣으시면 AX 더하기 A 더하기 4와 뭐가 같은 거냐면 이 안에 넣어보시면 AX 더하기 A제곱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두 개가 지금 같다라는 말은 이 끝에 부분, 이거 두 개가 같다는 겁니다. 즉 A제곱 더하기 4와 A 더하기 4가 같으므로 A는 0 또는 1이 나올 텐데요, 양수 A 값을 고르라 했으니 답은 1이 되겠습니다. A의 값은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4를 없애시고요, A제곱이 A인 이 방정식의 해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4번 x에서 x로 가는 함수인데요, 항등 함수에 g에서 f를 합성한 게 항등 함수일 때 g2와 g3을 구하라고 합니다. 일단 g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f를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x에서 x로 가는 함수 f입니다. 1, 2, 3, 4 4가 있을 때, 자, 만약에 1을 넣게 되면은 1은 여기 들어가죠. 그래서 1이 4를 찍는 거, 그리고 여기 2도 여기 들어가면서 2가 3을 찍게 되고요, 3부터는 다시 여기 대입이 되면서 3은 1, 4는 2를 찍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라는 함수가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겠지만 g라는 함수 또한 x에서 x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1, 2, 3, 4가 되겠죠. 근데 잘 보시면은 g에서 f를 합성한 게 항등 함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그리면 안 되겠네요.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약간 지금 그림이 살짝 이렇게 됐는데, 잠시만요. 얘를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다시 돌아왔네. 그럼 얘를 잠시만요. 이렇게 옮기고 다시 얘를 이쪽으로 옮기시면은 나름 좀 비슷해진 것 같은데,
네, 뭐 이렇다 치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한번 구해볼 건데 G 합성 F가 항등함수란 건 뭐냐? 여기에 1을 넣었을 때 1이 들어가야 하고요. 2를 넣었을 땐 2, 3이 넣었을 땐 3, 4 넣었을 땐 4가 나와야 합니다. 근데 F1은 지금 4죠. F1은 4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을 넣게 되면은 4가 1을 찍어야 1이 4를 찍으면서 GF4가 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규칙을 알겠나요? 지금 여기에 1이 들어간다면 사실 G4를 물어보는 건데 조금 다시 정리를 해보면 GF1은 사실 G4를 물어보는 거고요. 여기 1을 넣었기 때문에 이것 또한 1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1을 넣었을 때 1이 이렇게 함수값으로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은 GF2는 사실 F2가 지금 3이기 때문에 G3을 물어보는 거고요. 이것이 2가 나와야 해서 G3은 2를 이렇게 대입해야 한다라는 거.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2는 4를 찍어야 하고 1은 3을 찍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G2와 G3 구하라 했으니까 결국 답이 4 더하기 2 해서 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F의 역함수가 있을 때요. 이 역함수의 값이 이거일 때 A, B, C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구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F 인버스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7이 3이라는 거는 이거를 어떻게도 쓸 수 있냐? F3이 마이너스 7이라고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 3 대입해보시면 A 값이 구해지겠죠. 3A 더하기 2가 마이너스 7이므로 A 값이 마이너스 3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해야 할 게 뭐냐? fx가 마이너스 3x 더하기 2인데 이거의 역함수를 찾으셔야겠죠. 역함수 구하는 법 쉽죠? 세 단계를 거치면 됩니다. 첫 번째 1대1 대응인 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y를 이게 y라고 표시를 해보시면요. 이걸 이제 x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시면 x는 마이너스 3분의 1y 더하기 3분의 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x랑 y 자리를 바꾸셔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3분의 1, c는 3분의 2가 됨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계산해 보시면은 마이너스 3 빼기 1 더하기 4가 돼서 답은 0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6번 이걸 계산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뭐 열심히 여러분이 이걸 직접 하나하나씩 넣어서 계산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뭐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은 뭐 하나하나씩 넣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G의 역함수를 한번 구해보시죠. 역함수는 이거 역함수를 구하시면 되는데 일단 역함수를 구해도 아마 답이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이 둘은 G와 G 역함수는 사실 같은 함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G 합성 F 인버스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안에 또 이렇게 A를 넣었더니 5가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럼 G에 무언가를 넣었더니 5가 나오려면 이 무언가는 뭐가 돼야 하냐면 마이너스 2가 돼야겠죠. 여기 마이너스 2를 넣어야 5가 나오잖아.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안에 있는 F 인버스 G 인버스 A가 마이너스 2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게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 F 인버스에 무언가를 넣어서 마이너스 2가 나왔다는 거는 이 안에 뭐를 넣어야 하는지 한번 보시면 여기서 마이너스 2가 나올 수 있는 걸 한번 보셔야 하는데 일단은 이 위에 파트에서는 절대 마이너스 2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항상 양수니까. x제곱 더하기 2는 항상 0보다 크죠.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양수니까. 그럼 무조건 2x 더하기 1에서 마이너스 2가 나와야 하므로 2x 더하기 1이 마이너스 2가 되려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을 넣으셔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f 인버스였네요. f 인버스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 이거 역함수를 구해야 하잖아. 이 역함수 구하는 게 또 쉽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네요. 방금 전까지 풀이는 잊으시고요. 이렇게 푸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 이걸 구하셔야 하잖아요. 얘를 양변에 f를 이렇게 하나씩 합성을 해보는 거야.
그럼 이거는 항등함수가 없어지고요. 남는 게 G 인버스 A가 F-2가 되는데 F-2는 여기 마이너스 2 넣으시면 마이너스 3 나오죠. 그럼 G 인버스 A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 이거는 또 양변에 G를 씌워보시면 G 마이너스 3이 A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3 넣으시면은 A 값은 따라서 6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열심히 문제를 풀어보실 수도 있고요. 다른 방법을 한번 소개해보자면, 역함수를 일단 안 구했다 치시고 이걸 한번 봅시다. 여기에 이 G가 조금 거슬려요. 여기 다 인버스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양변에 G 인버스를 한 번씩 더 씌워서 G 인버스를 이렇게 한 번씩 더 합성을 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는 항등함수로 없어지시고 F 인버스 G 인버스 A가 G 인버스 5가 되는데, G 인버스 5는 이게 5가 되기 위해서 마이너스 2가 나와야 한다,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그럼 G 인버스 A가 또 양변에 F를 합성해서 F 마이너스 2가 되고요. F가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은 결국 이게 또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야겠네요. 맞나요? 아니죠. F-2는 그냥 여기 마이너스 2 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최종적으로 G 인버스 A가 마이너스 3인 걸 또 구해보시면 A는 6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풀 때 직접 역함수를 구해서 푸는 것보다 합성함수를 통해서 항등함수를 이렇게 유추해내셔서 문제를 푸시는 게 더 간단할 수 있다는 거. 7번 문제. 유리함수가 있는데요. 이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다 하니까 바꾸셔야죠. X 대신에 X 더하기 2, Y 대신에 Y 빼기 3을 넣어야 하니까 여기 플러스 3 대셔야겠죠. Y 대신에 Y 빼기 3. 이것이 지금 마이너스 3, K를 지난다 했으니 Y에 K를 대입하시고 X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시면 이렇게 되므로 따라서 K가 마이너스 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K 정답 마이너스 1입니다. 8번. 주어진 유리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그러면 점근선 방정식 물어봤는데, 점근선 바로 알 수 있죠. 우리 이거 배웠었잖아요. Y는 CX 더하기 D분의 AX 더하기 B라는 이런 형태의 유리함수라면 X는 마이너스 C분의 D, 이 분모가 0 되는 곳이 점근선이고, 그리고 이 X의 개수들 Y는 C분의 A가 점근선이 된다라는 걸 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기억은 참이 되는 거 알 수 있네요. 여기 X에 3 들어가면 0 되니까 3 맞고, X의 개수 1, X의 개수 2 해서 1분의 2에서 Y는 2가 점근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1, 2, 4분면을 지난다 했으니까 한번 그림을 그려보셔야겠죠. X는 3, Y는 2 이고요. 여기서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Y에 한번 0 넣어보시면은 얘가 지금 0,3분의 4를 지납니다. 그러니까 한 이쯤을 지나겠네요. 여기를 지나는 그래프는 이렇게 하나 그려지실 거고, 이 대칭으로 이렇게 파란색처럼 그려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3, 4분면 빼고 다 지나는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니은도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이걸 평이동한 것임을 물어보는데, 이걸 알려면은 결국에는 저 식을 바꿔보셔야 합니다. 2x 빼기 4 그러면은 x 빼기 3 해놓고 위에는 x 빼기 3의 형태는 유지하되 앞에 2를 곱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 묶어내보시면은 이렇게 됨을 알 수 있고요. 따라서 이거는 x분의 2라는 그래프를 x로 3만큼 y로 2만큼 평행이동한 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고르는 기억, 니은, 디귿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 주어진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할 때 a, b, c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역함수 구해봐야죠. 이 역함수 y는 3x 더하기 a 분의 bx 더하기 2입니다. 이걸 먼저 x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x는 무엇, 이렇게 좀 계산이 복잡할 수 있는데 한번 해보시죠. 양변에 3x 더하기 a를 곱해서 y, bx 더하기 2 돼 있고요. 정리를 해보시면 3xy 더하기 ay 빼기 bx 빼기 2는 0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x로 묶어보시면 3y 빼기 bx는
이걸 다 남은 거 이항을 해보시면요 2 빼기 ay가 됩니다. 즉 최종적으로 x에 대해서 정리하면 x는 3y 빼기 b분의 마이너스 ay 더하기 2가 되고요. 역함수 했을 때 제일 마지막에 해야 하는 거는 xy 바꾸셔서 y는 3x 빼기 b분의 마이너스 ax 더하기 2가 됩니다. 지금 이것과 뭐가 같다는 거냐면 3x 빼기 5분의 4x 더하기 c가 같다는 거이므로 비교를 해보시면요 이 3x, 3x 같고 마이너스 b랑 마이너스 5가 같기 때문에 b가 5라는 거 하나, 그리고 마이너스 ax와 4x가 같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4라는 거, 그 2와 c가 같기 때문에 c가 2라는 것까지 이렇게 세 개의 값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은 답이 5 더하기 2 빼기 4니까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 무리함수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의역이 이렇게 된다 했는데 뭐 이런 거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주어지면 제가 안에 있는 수를 묶어내라 했습니다. 이렇게 x 빼기 3 빼기 5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안에 지금 음수가 있으니까 정의역은 이거 x 빼기 3이 0 이하여야만 이 근호가 실수가 되겠죠. 그래서 정의역 1번 맞고요. 2번 치역은 그렇죠. 여기 뒤에 마이너스 5 있으니까 마이너스 5보다 이 앞에 파란색 동그라미 이 부분이 양수니까요. 이것도 계속 커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5보다 큰 부분입니다. 3번 무리함수 그래프 평행이동한 거. 네 맞죠. 여기 보면은 얘도 앞에 마이너스 3으로 시작하잖아요. 마이너스 3x 그렇죠. 둘이 이 숫자가 같고 x 대신에 x 빼기 3 y 대신에 y 더하기 5가 들어간 형태가 이 주어진 함수가 되겠습니다. 4번 3, 4분 몇만을 지난다. 이거 한번 그려보셔야죠. 이 3, 마이너스 5 뭐 요쯤이나 쳐볼까요? 그 그래프의 개형이 이쪽으로 지금 흘러가야 하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 하는데 지금 4분면 지나는 거 4분면을 지나는 거는 확실한데요. 여기 3, 4분면을 지난지 안 지난지는 어떻게 할 수 있냐? x에 한번 0을 넣어보시면 돼요. 0을 넣어보시면 이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야 해요. 그럼 이런 식으로 지나는데 이게 어쨌든 계속 증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언젠가 2, 4분면도 지나게 되죠. 그래서 2, 3, 4분면을 2, 3, 4, 4분면을 지난다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틀렸어요. 마지막 y축과 교점은 0, 마이너스 2다. 구해봤죠? 여기 0 넣으니까 마이너스 2가 나왔다는 거.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무리함수가 있는데요. 이 무리함수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가 1,3에서 만날 때 이걸 구하세요 라고 합니다. 우리가 역함수와 그 원래 함수의 교점 문제를 풀 때 다들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면 이게 보통 이렇게 푸세요. 그 원래 함수가 역함수랑 만나는 점은 어쨌든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그 y는 x 대칭이기 때문에 이 함수와 얘가 만나는 점을 찾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틀린 건 아닌데 사실 항상 맞는 말은 아닙니다. 역함수와 원래 함수가 항상 y는 x 직선 위에서 교점을 가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뭐 이렇게 생긴 어떤 함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y는 x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y는 x야. 그러면 이거의 역함수는 얘랑 대칭을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파란색처럼. 이게 그 역함수 그래프겠죠. 이런 것들은 이 두 함수의 교점이 항상 y는 x 위에 있는 게 맞는데 만약 이런 함수를 쳐봅시다. 이런 함수 좀 더 극단적으로 이런 함수를 쳐봅시다. 근데 이거의 y는 x 그래프가 여기 있다 쳐보세요. 그럼 얘를 y는 x 대칭을 했을 때 이게 어떻게 생길 수 있냐면 이게 약간 조금 그런데 다시 그려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약간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은 y는 x 그래프가 여기에 이렇게 있다면 이거의 역함수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여기서 이걸 대칭해야 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살짝 올라가서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을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에 교점들은 꼭 y는 x 직선 위에 있지 않더라도 교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야. 대신에 여기서 꿀팁은 뭐냐,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는 얘가 y는 x점 위에 있지 않은 형태라면은 이 교점이 a, b라면 다른 교점은 무조건 b, a, y는 x 대칭이 된 점이 교점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을 지난다 했기 때문에 역함수가 f1, 3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역함수의 그래프가 얘랑 여기서 만난다는 거는 일단은 fx도 얘를 지나고요, 역함수도 얘를 지난다는 거니까 이걸 또 다시 해석해보면 f3이 2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이 두 개로 이제 문제를 푸셔야 하는데, 그럼 1 넣어보시면 루트 a 더하기 b가 3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3 넣어보시면 루트 3a 더하기 b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a 더하기 b가 9고요 3a 더하기 b가 1이므로 a가 몇이냐면, 빼보면 a가 마이너스 4라는 걸 알 수 있고요, b가 좀 크네요. b가 13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에서 b를 빼라 했으니까 답이 마이너스 17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라는 거. 네, 다음 12번 문제. 자, 여기 합성함수와 역함수 문제를 풀어보셔야 하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그냥 다 함수값 구하는 문제니까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G10을 F 인버스에 넣고요, G 인버스가 있을 때 이 안에 더하는 거죠. F4를 넣어볼 건데요, F4를 먼저 구해보시면은 여기 4 넣어보시면 4 빼기 2분의 3, 4, 12 더하기 2니까 2분의 14에서 7이 되겠네요. 그래서 G 인버스 7이 되고요, G에다가 10을 대입해보시면은 3 더하기 2에서 F 인버스 5가 되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또 더하라는 건데, F 인버스 5는 몇이냐, 즉 x 빼기 2분의 3x 더하기 2가 5가 되는 x 값을 찾으라는 건데요. 그럼 몇이 될까요? 이거 풀어보셔야겠죠. 뭐 몇이 되는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자, 풀어봅시다. 그러면은 양변에 x 빼기 2를 곱해서 3x 더하기 2는 5x 빼기 10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럼 이렇게 이항을 해보시면 x가 6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x가 6이네요. 즉 x에 6을 넣어야 5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f 인버스 5는 6이고요, g는 루트 x 빼기 1 더하기 2가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 x 빼기 1이 5가 되려면 x에 몇이 들어와야 하냐면 x는 26이 들어와야겠네요. 그래서 답이 여기는 26, 그래서 6 더하기 26에서 답이 3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13번 문제. 유리함수가 있을 때 결국 a, b, c를 다 알아내서 무리함수가 지나는 4분면까지 구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a, b, c를 구할 때 결국에는 그 점근선을 먼저 파악하셔야겠죠. 여기 보시면 점근선이 x는 2 있고요, 여기 이쪽에 y는 마이너스 3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나는 점 알 수 있죠. y 절편이 마이너스 2라는 거는 어디를 지난다는 거야? 0, 마이너스 2를 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리함수는 점근선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x 빼기 2고요, x 배수가 1과 마이너스 3으로 이루어지면서 0 넣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 여기가 4가 돼야겠습니다. 그래서 a는 2, b는 마이너스 3, c는 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무리함수는 뭐냐? 2x 더하기 3 더하기 4의 무리함수가 지나는 모든 4분면을 알아라 했으니, 이거는 2로 한번 묶어보시면 x 더하기 2분의 3 더하기 4가 되면서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면서 4는 이 위에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그려진 형태입니다. 따라서 지나는 4분면은 1, 4분면과 2, 4분면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무리함수를 한번 그려보시면은 무리함수가 K에서 K, 2에서 그려지죠. K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를 K라고 해보시고, 그럼 여기서 이제 무리함수가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제 얘가
y는 x 빼기 5랑 만난대요. 만나려면은 y는 x 빼기 5라는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러면 만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이 무리함수가 이렇게 위아래로 계속 k 값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좌우로. 그러면 이렇게 계속 오른쪽으로 가다가 이렇게 이 시작점, 즉 k가 여기 x 빼기 5 위에 있을 때까지는 만날 텐데, 얘가 조금만 왼쪽으로 가게 된다면, 이제 더 이상 만나질 않겠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k, 2가 y는 x 빼기 5 위의 점이라면 우리가 만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입해 보시면요, 2는 k 빼기 5이므로 k가 7인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k가 7일 때는 만나는데 7보다 커지면 안 만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k가 7 이하일 때 계속 만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의 역함수는, 역함수 그래프는 주어진 직선과 만나지 않는다 했으니 이 역함수를 한번 구해보시면요, 역함수는 k,2에서 시작이 되는 거긴 하니까 k,2를 꼭지점으로 하는 y는 k,1을 y는 x 대칭해서 2,k를 꼭지점으로 하는 얘를 역함수로 가지겠죠. x는 2보다 작은.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2k. 자, 그러면은 얘는 또 이제 이 직선과 만나지 않아야 하므로 얘가 k 값이 바뀔 때마다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텐데, 이렇게 아래로 가다가 이 꼭지점이 여기 위에 있을 때, 그러니까 2,k가 이 주어진 직선 위에 있을 때 이제 만나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2,k를 대입해 보시면 k는 2 빼기 5 이렇게 되나요? 네, 2 빼기 5 이렇게 되죠. 즉 k가 마이너스 3일 때 만난다라는 거니까 k가 마이너스 3보다는 커야 만나지 않는 거죠. 따라서 두 조건을 만족하는 k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7 이하다가 되겠습니다. 15번 1대1 대응이 되도록 이걸 구해야 하는데, 이걸 먼저 좀 해석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일단은 1357에서 1357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F1에서 F5를 뺐더니 4가 나온다는 거는 이 경우가 얼마 없거든요. 이게 이렇게 있을 때 이게 5고 1일 수도 있고 이게 7이고 3일 수도 있겠죠. 그럼 경우가 총 2개 나오는데, 이 경우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F1이 5이고요, 이때는 F5는 또 1로 가셔야 해요. 그리고 F1이 7이면은 F5는 3이 돼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함수 개수가 알아 했으니까 얘가 뭔지 보셔야 합니다. F랑 F 인버스가 같다. 얘는 무슨 말이냐면은 역함수와 원래 함수가 같다라는 거는, 이게 지금 1이 5를 찌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5는 반드시 1에 대응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역함수가 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F가 있을 때요, 1에서 5로 대응이 된다면 당연히 5에서 1로 대응이 돼줘야 역함수가 같아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1에서 5가 된다. 근데 F랑 F 인버스가 같다는 건 5에서도 당연히 1을 대응시켜줘야 하니까 이렇게 간다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도 경우가 또 나올 수 있는데, 3이 만약 3을 간다면 이건 성립하죠. 7도 7로 가고, 이러면 1대1 대응이 되면서 역함수도 같잖아요. 3이 3으로 갔으니까 당연히 이 역함수인 3도 또 3으로 대응돼야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하나 있을 거고, 만약에 3이 7로 갔다면 7도 3으로 가주셔야 역함수와 원래 함수가 같아지면서 1대1 대응이 되겠죠. 그래서 이 위의 경우에서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을 거고, 밑의 경우 봅시다. 지금 1이 7에 대응이 됐어요. 그렇다면 7은 반드시 1에 대응돼야 합니다. 그래야 역함수와 원래 함수가 같으니까. 그리고 5가 3에 대응이 됐기 때문에 3도 반드시 5에 대응돼야 합니다. 이 경우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는 총 3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번 이제 그래프가 두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는데 유리함수 그래프가 대칭인 거는 여러분도 그려보면 알다시피 일단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2x 빼기 1 x 더하기 1을 조금 분리해 보시면 이거를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x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3 더하기 2가 되므로 y는 마이너스 1이면서 x는 마이너스 1이면서 y는 2인 이런 함수가 될 텐데 이게 여기와 이쪽에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럼 이게 대칭은 보시면요.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죠. 보이시나요? 이 점에 대해서 이 파란색 두 개의 그래프가 얘랑 얘가 대칭이잖아요. 원래는 원점 대칭인데 점근선으로 옮겨진 만큼 대칭이 되니까. 그럼 이 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1인 직선들로 하여금 대칭이 되겠죠. 즉 마이너스 x 더하기 a와 y는 x 더하기 b라는 함수들이 이 점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직선들로 대칭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직선이 이 점을 지나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a는 1이 될 거고요, b는 3이 되겠네요. 그래서 두 개 곱해서 답은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